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TCC 스틸이요. TCC 스틸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000원에 15%요. 22,000원에 15% 가지고 네. 계시고 TCC 스틸 최근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3월 달에 이게 매수한 건데요. 네. 물타기를 해가지고 조금 매수 단가를 내려놨는데 얼마 전에 조금 가까이 왔었거든요. 네. 더 갈 줄 알고 그냥 놔뒀더니 제자리에 돌아갔다 놨네. 네. 좀 어느 정도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지금 더 실망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것이 이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는지 기다리면은. 네.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 이 종목 다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TCC 스틸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 업종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이후에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CC 스틸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TCC 스틸의 경우에는 연간 25만 톤 규모의 주석 도금 강판을 직접 미국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관세 영향에서 상당 부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철강 관련주, 업종 전반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이제 좀 관세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전체적으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으나 이 종목만큼은 추세는 지켜주는 선에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22,000원이라는 평균 매입 단가는 싼 매입 단가, 좋은 매입 단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매입 단가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 17,00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이 종목이 이제는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가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을 이미 확인을 해놓고 바닥을 찍은 다음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올라온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동의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자, 보시면 거의 이 검정색 추세 안에 하단 구간까지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깊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고 보았을 때 22,000원대까지는 저는 조금 더 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 어디까지 왔을 때 좀 더 기회비용을 챙겨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냐라고 보았을 때 21,200원입니다. 2025년도 7월 28일 날 장중 17%까지 급등했던 날의 고가죠.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고요. 이 구간까지 왔을 때에는 주당 한 800원 정도 손실폭일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미비한 손실폭 안에서 탈출할 수가 있으니까 약손절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하고 싶다 하시면 조금 더 낮은 가격대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000원 이하에서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관점 가져나가시길 바라면서 업황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10% 이내로만 재공략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TCC 스틸 21,200원 목표가로 잡고 손실을 최소화해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18,000원 이하에서 재공략 가능하다는 점도 짚어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홀딩스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얼마지? 51,700원에 네. 20%요. 51,7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이 종목 언제쯤부터 보유하셨을까요? 며칠 전에 막 반등 왔다가 종가에 막 떨어지길래 다 뛰려고 좀 담았어요. 네. 예. 종가에 담으셨는데 이제 더 떨어지시니까. 계속
일단 네. 이틀, 3일 계속 오늘까지 떨어지니까 네. 손실이 좀 커지네요. 아, 네. 목소리에서부터 너무 힘이 없으셔서 저도 마음이 착잡해지는데, 파트너님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네,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했는데 이 타점이 네.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죠? 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수익권 때까지 탈출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종근당 홀딩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더 가파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가파른 하락이 반등 없이 빠졌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반등 없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이어졌을 때 좀 한동안 상승이 좀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시장이 하락하면서 2%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이죠. 120일선, 회색선입니다. 이 오랜만에 회색선을 한번 터치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첫 번째 장기 이동평균선을 터치했을 때 되돌림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41선을 이탈하고 나서 120일선을 역배열 구간에서 돌파를 했고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준 상황이다 보니까 전 충분하게 한 번쯤은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중이에요. 우리가 단기로서 공략을 했을 때 비중을 크게 들어가셨으면 손절 라인대를 좀 걱정이 커요. 네, 손절 라인대를 조금 더 짧게 잡아주셨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한 번쯤 기술적인 반등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졌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면 비중을 축소해 주셔야 되냐면 자, 과거에 2025년도 6월달 이 중요 저점 라인대죠. 이 저점 라인대가 이제 이탈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대로 과거에도 2025년도 7월 29일 날도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지지받고 강력한 반등이 나와줬던 만큼 이 55,500원 라인대에서는 과거엔 지지 라인대, 현재는 저항 라인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51,700원 라인대 매수 단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 55,500원 라인대에서 비중 절반은 약손절을 해주시고요. 남은 비중으로 홀딩 하신 다음에 이 홀딩 비중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가 있냐, 52,700원까지 가져가게 되면 손실폭을 거의 없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할로서 대응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전문가님 네. 55,500원에 반 팔고 52,700원에 반 걸어놓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손실폭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탈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까요?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하락장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락장이 깊지는 않을 텐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절반을 손절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제 120일 중요 라인대를 지지받는 선에서 되돌림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탈 시 매도를 하고 싶다면 어느 구간을 이탈했을 때 좀 비중을 축소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는 지금 현재 구간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 기준으로 보았을 때 47,300원입니다. 이 라인대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47,300원 기준 잡고 리스크 관리점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37,300원을 깨면 절반이라도 잘라줘야겠네요. 네, 챙겨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공략도 가능하니까 44,0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근당 홀딩스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55,500원 그리고 52,700원 라인 분할 매도 전략으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의 방송 중 못다한 전략 여러분들 밴드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하나된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파트너님의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인사이트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유니드. 유니드. 네. 네. 89,300원에 36%인데요. 네. 네, 매수한 지 한 7월
7월 한 11경에 산 것 같은데요. 네. 네, 올라갈 듯 하면서 이렇게 안 가네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라는지 궁금해서,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36% 비중이시면 추가 매수도 하신 걸까요? 네네.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셨고, 네. 매수가까지 올 듯 말 듯 해서 더 애간장이 타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도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네,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조금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이 유니드의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리고 이제 세계 이제 온난화 굉장히 덥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니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니드는 탄소 포집 흡착제로 사용되는 칼륨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 이러한 이제 미국의 IRA 탄소 포집 혜택 확대에 따른 세제 혜택 확대에 따른 좀 더 수혜를 6월 달부터 받아갔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고점을 꾸준하게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이 오늘 조금 아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종목이 오늘 중요 라인대인 83,000원 라인대를 좀 더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과거에 2025년도 6월과 7월 달 중요 저점 라인대, 이 82,300, 자, 요 라인대죠. 82,600원에서 82,700원 이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에서는 과거에도 꾸준하게 지지를 받아줬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2025년도 4월과 6월 거기다가 7월 그리고 최근에 7월 말까지도 지지를 받아줬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라인대에서는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탈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더 출회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이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결과로는 충분히 결국에는 회복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종목이 하락폭이 당분간 조금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종목을 대응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78,000원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하락폭까지 염두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36%의 비중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36%에 대한 비중 78,000원 이탈을 했을 때에는 36%에서 최소한 10% 정도라도 챙겨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더 눌렸을 때 한 72,000원대까지 내려갔을 때에는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챙겨놓은 그 비중을 다시 한번 더 쌀 때 매수하는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평균 매입 단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낮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는 결과론적으로 9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격적으로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대응 전략 참고해 보셔서 좀 더 손실폭을 최소화한 다음에 익절 처리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니드는 9만 원대까지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72,000원대에서 재공략하면서 평균 단가 낮추는 전략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 SDI. 삼성 SDI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04,000원에 15%요. 204,000원에 15%. 이 종목은 언제쯤부터 보유하고 계셨을까요? 어디 샀어요? 어제 들어가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같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 가장 고민이실까요? 손절가하고 네. 이게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전망이 어떨지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네. 이 종목 목표가 또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삼성 SDI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 좀 아쉬운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부진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은 더
하락폭이 깊어졌는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 SDI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ESS 전력 저장 장치죠. 이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전력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좀 더 수혜를 계속해서 받아갈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중국산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세를 강하게 이제 매기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북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ESS 부분을 중국보다는 한국 제품들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삼성 SDI 특히 LFP 확대에 따라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앞으로 중장기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에서 차트의 흐름을 보았을 때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막 올라온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2025년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5만 7천 원 라인대에서 21만 3천 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종목이 한번 우리가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았을 때 자, 이때 2023년도에 가격대가 무려 78만 원 라인대에서 15만 원대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이 수치는 그동안의 하락폭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비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하반기부터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점진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좀 더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다만 하락폭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진을 오늘 소식이 들려졌고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조금은 더 출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았을 때 18만 6천 원에서 17만 9천 원대까지는 한 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는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자금으로만 수익권대까지 충분히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목표가는 21만 원 라인대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21만 원대에 매도하셨으면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격할 때에는 19만 원 라인대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 SDI 하반기부터 2차 전지주들 점진적인 상승 흐름 전망이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21만 원 단기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의 이 못다한 전략들 밴드에 오시면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밴드에서 또 어떤 것들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밴드에서 이 시청자분들 또 공략법이나 이런 거 어떤 것들을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선정할 때 매매 타이밍 매수 기법에 대한 등대 기법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에 대한 자료집도 올려드렸고요. 거기다가 이제 매주 월요일날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때 캔들의 원리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려서 한 번만 읽어보셔도 이 캔들에 대해서 명확한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대 기법과 캔들을 결합했을 때 매수 타점을 더 명확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7월 17일 날 이 스피어 종목들을 이제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을 했었고 오늘 점상이 나왔죠.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한 종목씩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내 계좌에 편입되어 있으면 시장의 하락에서도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장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준들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트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파트너님의 밴드 입장하셔서 인사이트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엑세스 바이오고요. 엑세스 바이오 가지고 계시고 그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6,642원에 45%입니다. 6,642원에 45%요. 그럼 비중이 상당하신데 추가 매수도 몇 차례 진행을 하셨을까요? 예, 제가 23년도 3월까지 매수했거든요. 거의 만원 돈 주고 초과 매수했습니다. 또 오랜 기간 가지고 오신 만큼 더 애가 탈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지 오래 기다려가지고. 다시 좀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다시 좀 매수가까지 챙길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액세스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도 좀 더 호재가 하나가 있었었죠. 특히 이 종목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을 시기에는 아마 코로나가 좀 더 굉장히 강력하게 시장을 강타하고 있었을 시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 코로나 시기가 조금 넘어갔다 하더라도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의 흐름을 설명을 해드리면, 자, 과거에 2023년도에 이 코로나가 좀 더 강하게 이어졌을 때만 해도 정말 강한 상승 탄력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좀 더 지난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씩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최근에도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도와 2024년도와 같은 상승 탄력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과 고점의 파동을 쭉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가 확인이 되죠. 이 하락 추세 아직도 상단선을 도달하지도 못한 채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에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검정색 라인대에서는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우리 물론 시청자분께서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목표가를 원하는 게 아니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단가까지는 올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히 매수 단가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격대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는 2025년도 5월 달이죠. 5월과 5월에서 5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월 22일과 5월 26일입니다. 이날 5월 26일 날 7,36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전 이 라인대까지 보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보도록 하면 6,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6,500원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45%의 비중에서 5% 남기고 40%를 약손절 딱 하는 선에서 싹 다 줄여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남은 비중을 통해서 전 고점인 7,360원대까지도 홀딩해 보시면 그러면 이 종목 결국에는 수익권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액세스바이오 6,5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 구간에서는 비중 대부분 정리해보자라는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718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명은 삼성 SDS, 매수가는 16만 7천원에 비중은 40% 가지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까지 함께 덧붙여주셨는데요. 계속 하락만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추가 매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비중이 40% 정도 되시는 걸 보니까 또 추가 매수까지 하시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파트너님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 삼성 SDS의 경우에는 이 종목이 지난 4분기까지 실적이 이렇게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1분기의 실적이 좀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종목 월봉 기준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3년도까지 이어왔던 이 하락 추세는 넘겨줬죠. 이 넘겨준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1차 하락 추세와 2차, 3차까지 모두 다 넘겼고 이 3차 하락 추세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중요 라인대로 형성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3차 하락 추세의 중요 저항 라인대. 자,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대로 전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봉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면 일봉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눌러보면 자, 최근에 2025년도부터는 가파르게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상승에 성공을 했을 때에도 거래 대금을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조금은 아쉬운 게 있죠. 뭐냐면 비중입니다. 비중은 40%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종목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6만 2천원 라인대까지 올라왔을 때에는 40%에서 10%가 10% 남기고 다 확 줄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의 비중을 약손실권에서 챙겨놓고요. 남은 비중을 추가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태에서 17만 6천원대까지 홀딩한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면서 대응 방안 참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